주식을 사는 순간보다 팔지 않는 순간이 당신의 수익을 결정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지만 정작 부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버티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투자의 성공을 매수 타이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점에서 샀느냐, 좋은 가격에 진입했느냐를 두고 성패를 가르려 합니다. 물론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 역사를 돌아보면 진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매수 타이밍의 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유의 달인이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도,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아치울 때도 그들은 자신이 산 것을 묵묵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이 쌓여 엄청난 복리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좋은 종목을 고르면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생각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중간에 팔아버리면 그 종목의 상승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나중에 텐베거가 된 종목을 보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온전히 가져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10%, 20%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팔았거나 조정이 왔을 때 겁이 나서 손절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종목 선택은 맞았는데 보유를 못해서 돈을 못 벌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한 복리 수익은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것. 둘째,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은 올바른 마인드셋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법이나 전략보다 마음가짐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보유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필립 캐럿입니다. 필립 캐럿은 1928년에 파이어니어 펀드를 설립하고 무려 55년간 이 펀드를 운용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는 101세까지 살면서 거의 80년에 가까운 세월을 투자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한 종목을 수십 년간 보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즐겨 이야기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잠들어 있으면 된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필립 캐럿은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조급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산 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길어야 1년 안에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버리면 복리의 마법은 시작되기도 전에 끊겨버립니다. 캐럿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한 번 산 주식을 쉽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펀드 회전율은 다른 펀드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매를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 살 때 충분히 고민하고 한 번 산 뒤에는 그 판단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수 전에는 까다롭게, 매수 후에는 느긋하게라는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살 때는 충동적으로, 산 뒤에는 불안하게. 이런 패턴으로는 장기 보유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드워드 존슨 2세입니다. 에드워드 존슨 2세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를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그는 1943년에 피델리티의 전신인 펀드를 인수한 뒤 수십 년간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이 근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계속되는 한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드워드 존슨 2세는 특히 경영진의 자질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좋은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은
어려운 시기에도 길을 찾아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나빠지거나 주가가 떨어져도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감정적인 매매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산 근본적인 이유가 변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주가 하락은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루 심슨입니다. 루 심슨은 가이코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 20년 넘게 일하며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입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수익률이 13% 정도였으니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 심슨의 투자 방식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그는 집중 투자를 선호했고 한 번 산 주식은 오래 보유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10개 미만의 종목만 있었습니다. 적게 사고 오래 가져간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루 심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게으름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고 산 뒤에는 불필요한 매매를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낍니다. 시장이 오르면 더 사야 하나 고민하고 시장이 내리면 팔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루 심슨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봤습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샀다면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면 됩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습관을 버렸습니다. 젊은 시절 버핏은 싸게 사서 적당히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소위 시가 꽁초 투자라고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시가 꽁초처럼 남들이 버린 싼 주식을 주어서 한 모금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기업들은 오래 가져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습관을 버리고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버핏을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든 결정적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투자 대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필립 캐럿은 55년간 펀드를 운용하며 인내의 힘을 보여줬고 에드워드 존슨 2세는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으로 장기 투자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루 심슨은 집중 투자와 무위의 전략으로 시장을 이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매수보다 보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대가들의 지혜를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론과 철학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수 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립 캐럿이 매수 전에는 까다롭게 접근했던 것처럼 주식을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존재하고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 현재 가격이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 적절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들에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다면 산 뒤에 주가가 떨어져도 덜 흔들립니다. 왜 샀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종이에 적어두거나 메모장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흔들릴 때 다시 읽어보면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이 회사를 산 이유가 이것이었지.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럼 팔 필요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살지는 고민하면서 언제 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주가가 내리면 손해보기 싫어서 안 팔다가 어느 순간 감정에 못 이겨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미리 매도 기준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매도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사업 모델이 훼손되었을 때,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해치는 결정을 반복할 때, 내가 처음에 생각한 투자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만 팔고 그 외에는 팔지 않는다고 정해두면 불필요한 매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매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했는지 내 판단이 틀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장 뉴스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 심슨의 무의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수십 개의 투자 뉴스가 밀려옵니다. 어느 종목이 급등했다. 어느 종목이 급락했다. 시장이 불안하다. 전문가들이 하락을 예측한다. 이런 뉴스들을 매일 접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뉴스는 장기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이 2% 떨어졌다는 소식이 10년 뒤 내 수익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뉴스에 반응해서 팔았다 샀다 하면 수수료와 세금만 낭비하고 복리 효과도 끊기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투자 관련 뉴스를 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분할 매수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면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내가 산 직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 불안감이 결국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분할 매수를 하면 이런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늘 떨어져도 내일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분할 매수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간 분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도 단기 시장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를 하면 예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 사면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형성되고 극단적인 고점에서 몰빵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장기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가정하고 매달 50만 원씩 20년간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결과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보험금 총액은 1억 2천만 원이지만 복리 효과 덕분에 최종 금액은 3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런 계산을 직접 해보면 왜 오래 들고 있어야 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리 효과가 후반부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10년과 나중 10년의 수익 증가분을 비교하면 후반 10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것은 복리가 원금이 아니라 불어난 금액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5년 차에 팔아버리면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런 계산을 머릿속에 새겨두면 중간에 팔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보유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단기적인 보상에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당장의 작은 보상에 더 끌리는 것이 본능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10% 올랐을 때 팔아서 당장의 수익을 확정하고 싶은 충동, 5% 떨어졌을 때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계속 들고 있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패턴, 이 모든 것이 단기 지향적인 뇌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약 2배 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과도하게 불안해지고 서둘러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거나 반대로 손실이 현실화되는 것이 두려워 물타기를 반복하다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주식을 팔고 싶은 이유가 뭘까?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충동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느냐 아니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가들이 장기 보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주가가 아니라 기업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매일 변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나쁜 기업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기업이 여전히 좋은 기업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드워드 존슨 2세가 경영진을 중요하게 본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좋은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길을 찾아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주가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립 캐럿이 강조한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한 뒤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인내가 아니라 논리에 기반한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을 줍니다. 루 심슨의 집중 투자 철학도 장기 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종목이 적으면 각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이해도가 높으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수십 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하나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이 커지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팔고 싶어집니다. 적게 가지고 깊게 아는 것이 많이 가지고 얕게 아는 것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왜 투자하는지, 언제 쓸 돈인지를 명확히 해두면 보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20년 뒤 은퇴 자금이다라고 정해두면 중간에 흔들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반면 목적 없이 그냥 불려보자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조금만 오르면 뺄까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투자 목적과 함께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연 7%에서 10% 정도입니다. 물론 어떤 해에는 30%가 오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20%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평균 근처로 수렴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단기적인 변동에 덜 흔들립니다. 올해 마이너스가 났어도 장기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매수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도 중간에 팔면 소용없습니다. 필립 캐럿, 에드워드 존슨 2세, 루 심슨 같은 대가들은 모두 장기 보유의 힘을 알았고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을 받고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복리의 마법이 작동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매수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하고 시장 뉴스와 거리를 두고 분할 매수를 습관화하고 장기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통해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하면 그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